제가 소렌토를 구매한 게 작년 6월이거든요. 그 당시 기아차 주식이 37,200원. 오늘도 오르고 있는데 86,000원. 만약에 제가 이때 기아차 주식을 샀더라면 소렌토를 하나 받고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네요.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제 형편에 비해 좀 이제 어려운 차인데 굳이 구매했던 이유와 그리고 제가 선택했던 옵션들, 저는 재고차를 구매했거든요. 재고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선택했던 옵션들이 오히려 좋았던 그런 상황들 한번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이트에서 견적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선택한 건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구매 정보에서 온라인 견적으로 한번 왜 디젤이 나오지? 다시 하이브리드 선택해서 구매 정보 온라인 견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선택한 거는 시그니처 모델이었고요. 다음에 색상은 외장 컬러는 원래 블루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선택된 재고 차량이 없어서 화이트 색상에 그 다음에 내장 컬러는 네이비 그레이로 선택했습니다. 이게 사실 네이비 그레이도 그 이제 판매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렸을 때 애기 때문에 차 내부가 오염될 거를 방지해서 좀 어두운 색 하고 싶다 해서 이 네이비를 받았던 건데 거의 하얀색이죠. 그래서 처음에 정말 잘못됐다 생각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네이비 그레이처럼 이렇게 밝은 색이 안을 더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레이 차량을 보기가 흔치 않았는데 제 차밖에 없었거든요, 그 당시. 그레이를 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브라운 색상을 봤을 때 내부가 상당히 좁아 보이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레이 색상이 얼떨결에 정말 잘 선택한 것 같고요. 제가 청바지를 매일 입는데 청바지가 이염되는 것도 되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네이비 그레이를 만약에 이 내장 컬러 고민하시는 분 있으면 네이비 그레이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옵션들, 일단은 사륜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 특성상 진짜 이 1600cc죠. 이걸로 힘을 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륜 뺐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거를 추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5인승, 6인승, 7인승 고민할 수 있는데 사실 5인승 차는 많아요. 경차도 5인승이 되죠.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하고 했을 때, 그리고 70만원, 80만원이 의자값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은 아닐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7인승, 그래서 이제 6인승, 7인승 올라왔을 때 7인승이랑 6인승 고민할 수 있는데 오히려 7인승이 더 저렴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진열된 차량이나 이제 그 책자는 6인승을 조금 밀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뒤의 공간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6인승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뒷열이 상대적으로 장시간 차량을 탑승하기에는 어려운 공간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오히려 보험도 7인승이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는 7인승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6인승도 사이에 뭐 짐을 놓는 공간이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이거는 뭐 각자에 따른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 패밀리카라고 패밀리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같이 이제 가족 간에 서로 붙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기를 케어하거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좌석에 붙어 있는 7인승 선택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대적으로 뒷열은 잘 안 써요. 제일 3열이죠. 3열은 잘 안 쓰고 1, 2열을 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하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뒷공간을 어쨌든 넓게 쓸 수 있는 7인승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 요거는 정말 필수적인 기능이죠. 사실 이 기능 뭐 전방 추돌, 후방 추돌 방지 기능이 있어서 사실 저도 운전을 조금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소렌토처럼 받고 이 차폭이 감이 안 와서 그랜저를 받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후진을 하다가 제가 그거를 감을 못 느끼고 계속 후진하다가 받을 뻔했는데 차가 그냥 알아서 딱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90만원 비용은 번 것 같아요. 근데 그 외로도 자동 출발 기능이나 뭐 이런 센서 부분으로 봤을 때 운전 피로도가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가 이 옵션이 없는 차량을 탔을 때
뭐 예로 들어서 좌회전을 한다고 할게요. 좌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옆에 이제 사이드 미러, 뭐 유리창 이렇게 세 번을 본다고 했을 때 이 기능이 있으면 한 번만 봐도 되는 거죠. 훨씬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운전할 때 항상 사고에 대한 그 염려를 항상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운전 스트레스가 좀 너무 큰 편인데 이 기능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일은 안 나온 차를 여지까지 못 봤어요. 그렇게 소렌토가 많은데 스타일이 빠져있는 차를 여지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가성비가 정말 좋은 옵션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선택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차량을 운전을 할 때 이 핸들에 계기판이 어쨌든 가려지죠. 그래서 뒤에 지금 뭐 그 핸들 조향 장치가 작동이 되는지, 내가 운전 속도가 몇인지, 그리고 내비도 의외로 좀 시선 가기가 조금 잘 안 가지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정말 편합니다. 한번 업데이트하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꺼진 적이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이 주행을 하니까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의도해서 선택한 옵션은 아니었지만 정말 잘 들어간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랩 사운드. 이건 사실 만족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차에서 라디오 음악을 별로 듣지를 않아서 이 기능은 별로 잘 쓰지는 않고요. 또 3열에 사람이 탑승하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도 하다 보니까 후석 대화 기능도 잘 안 쓰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쉽게 음악을 들으면서 후석 기능을 쓰는 게 안 됩니다. 음악을 듣다가 후석 기능을 틀으려면 음악이 꺼져야 돼요. 그래서 이 후석 기능 대화 기능은 정말 뭐 가이드 목적으로 뭐 이렇게 주행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썬루프 먼저 갈게요. 썬루프는 뭐 정말 되게 넓게 되니까요. 요거는 선택하는 게 좋고요. 제가 전에 구매했던 차량이 트랙스 차량인데 그 차량의 썬루프 옵션도 거의 한 1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하이브리드의 썬루프 옵션은 정말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 이게 조금 문제예요. 요게 보시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디지털 키,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무선 충전 사실 제가 알았으면 이 기능을 뺐겠지만, 재고라서 전 넣은 옵션이에요. 근데 전 결과적으로 잘 씁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안 쓸 것 같죠? 근데 만약에 가정에서 무선 충전 시스템을 쓰는데 정말 잘 쓰신다 하시는 분들이면은 넣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기아 디지털 키가 특히 중요한데, 차 키를 저는 자주 까먹고 가거든요.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다 내려가는데 키가 없어서 다시 올라가고 이러야 할 상황들인데, 만약에 애도 막 울고 보채고 있다, 정말 난감하죠. 근데 그럴 때 이 핸드폰에 디지털 키를 이용해서 차문도 열고 시동도 걸고 다 가능합니다. 여기는 뭐 꼭 있는 게 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뭐 이 기능도 그냥 있으니까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빌트인 캠인데, 빌트인 캠의 문제가 3일 정도밖에 저장이 안 돼요. 그리고 치명적인 건 음향 녹음이 안 됩니다. 진짜 뭐 보복 운전이라든가 사고 상황이 있을 때 음향이 녹음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정말 치명적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 스마트 커넥트 선택하신 분들이 블랙박스를 추가로 달아서 선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때 영업사원분께 말씀을 드려서 조금 많이 할인받아서 추가적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스마트 커넥트도 빌트인 캠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선택을 하는 걸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아기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사이드 발판까지 달았거든요. 지금 이제 4살, 5살 돼가니까 그것도 잘 밟고 올라가고 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발판을 미리 달아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연비에선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아기를 태우고 내리고 하는 게 의외로 힘들 수 있거든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발판이. 그렇게 해서 제가 구매한 총 금액에 선택했던 옵션들이 4,600 정도 나오는데요. 4,700이라고 할까요? 이 정도 나오는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구매할 당시에 재고 할인 받고 그 다음에 세금까지 다 해서 한 4,800 정도 지불을 해서 구매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굳이 무리해서
소렌토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전에 이제 주행했던 차량이 트랙스 차량인데 뭐 그 차도 나쁜 차는 아니에요. 근데 뭐 상대적으로 공간도 넓고 그 다음에 그 60km대에서 전기로 주행되는 부분 있죠. 그때의 정숙성이 정말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랙스도 가솔린 차량인데 한 3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은 차멀미가 되게 심했거든요. 애기도 막 토하고 그랬었는데 하이브리드로 바꾸고 나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정숙성에선 정말 뛰어난 차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현대 기아차 중에 선택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그 어쨌든 현대 기아차에 대한 뭐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아서 제가 그 당시에 쉐보레 트랙스 차량을 구매했던 건데 정비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런 바로 서비스 센터가 가까이 있긴 한데 거기서는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정비 받을 때. 그래서 뭐 일산으로 가거나 서울로 가거나 뭐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 거리를 가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그리고 또 주말에 또 AS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하고 뭐 인근에서도 뭐 서비스를 다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서비스 센터가 많이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기아차로 선택했습니다. 지금 혹시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나 소렌토 하이브리드 안에서 옵션 선택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부분 있으시면은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